먼저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편집본 또한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모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모두 기억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5위의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입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제5위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넘버1이 미국이에요. 넘버2가 러시아, 넘버3가 중국, 넘버4가 인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만 클 뿐이지 맥을 못 쳐요. 물론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위가 아니라 3위도 될 수 있고 4위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숨은 공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공로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로자는 다름 아닌 이북입니다. 이북.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도발과 침략, 그리고 납치 등 보통 사람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위협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즘도 이북에서 그 풍선을 날리는데 그 안에다가 폭발물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화재를 일으키고 있죠. 이런 그 국가가 할 일이라기보다도 어디서 그저 뭔가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뭐 깡패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는 게 이북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협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대국이 된 이유와 또 세계를 제패할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자를 보세요. 옛날 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이상 전부 다 본 사람들이죠. 봤을 겁니다. 이 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학교나 관공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언어입니다. 이 중에서 못 본 사람 있나요, 저거? 없죠. 한 번씩 다 봤죠. 가진 것이 없고 또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그때는 우리가 가진 게 없었어요.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새마을 운동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문구입니다. 저 말이. 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 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신념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그런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불굴의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된 이런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극을 준 고마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북입니다. 이북에 원래 자기네들의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길도 굉장히 길죠. 물론 이북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의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그런 특별한 단체였던 것입니다. 나라라기보다는 단체예요, 단체. 어떤 뭉쳐있는 모임. 쓰는 용어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불량스럽고, 용어가 다 불량스러워요, 저기는. 그리고 하는 행동 또한 매우 특별한 그런 불량 단체였던 것입니다. 자, 이 나라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 아니면 황제 등 이렇게 보편적인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데, 이북은 이 불량배나 산적처럼
산적이나 불량배들에 쓰는 것처럼 수령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북의 제일 높은 사람은 뭐예요? 수령이라고 하며, 부르는 호칭 또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맞는 말 같아요. 예, 인민의 원수가 수령이죠. 예, 그 같은 원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 원수는 아니겠지만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는 동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하는 짓은 마적이나 불량법보다 더 심한 그런 끔찍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젠 다 들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북을 뭐 이렇게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북의 군대에 있는 애들은 거의 굶어가지고선 힘도 못 씁니다. 뭐 이길 수 있는 정신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한국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특수부대를 청와대 가까이에 침투시키고 또 비행기를 납치하며 곳곳에서 못된 살인 행위를 벌이는 등 국가가 하는 짓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특별한 그런 도발을 끊임없이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는 이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북은 이 사회주의 체제가 아직 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처럼 그 정신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회주의 체제에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이북을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향상돼요.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다른 데보다 더 좋게, 더 잘하려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향상되죠. 향상돼서 지금 모두 잘 살고 있지만 사회주의, 즉 다시 말해서 이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급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배급을 줬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며 일을 하지 않아 능력 향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빌빌빌하는 게 능력 다 무능해요. 걔네들 무능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처음 소련 시대 때 놀러가도 걔네들 맨 뛰어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총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총을 들고 쑥쑥 내밀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는 총이 돼서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쏠라는 줄 알고서 총 내밀려고 했더니 사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당시에 50불인지 100불씩 주고서 하라는 거예요. 걔들은 총을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비행기 타면 그게 다 걸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건데 어떠냐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배급 주면은 일 안 하죠. 똑같이 주면은 일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배급 준다고 해서 잘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해야지만 이게 노력해서 더 잘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거지. 이렇게 배급 주면은 일 안 해요. 똑같이 배급 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요. 빈둥빈둥 놀아도 받는데. 아셨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못 사는 무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은 아주 못나도 너무 못난 인간들이죠.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재산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의 재산은 없고 모두가 나라의 것이 되어 더더욱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게 자기 거 아니에요. 나라가 내놔라 그럼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너 절로 가라 그럼 나가야 되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나라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모두가 나라의 것이 되어 더더욱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리들이 저렇게 공산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 아니고 원래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리들이 사회주의도 만든 겁니다.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 잘 살잖아요. 잘 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잘 살면은 배부르면 덤벼들 걸 생각해서 못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배 세력들이. 그래서 뭘 하느냐. 개인 재산을 압수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 인간의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도 세금을 지금 많이 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 저렇게 세금 많이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힘이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종용을 하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개인 재산을 압수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
인간의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공산주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하면 된다는 식의 능력 개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능력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은 되는 법칙을 찾아 잘 되는 어떤 법칙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법칙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우지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무대뽀로 덤벼들어서 새로운 우주 법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꼭 법칙은 하나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법칙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있는 법칙 하나만을 충실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작정 하는 거예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좌우지간 뭐로 가든 뭐 뒤집어 가든 신발을 거꾸로 신든 맨발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대뽀로 하면은 가는 길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것이 하면 된답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우리가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무대뽀로 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북입니다. 이북이 저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이북에서는 그 풍선에다가 쓰레기 같은 풍선을 보내면서 터지게 만든 거예요. 그 터지게 만드는 게 터진 게 잘못 땅에 떨어지면 그게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쟤네들이 화재가 나는 걸 또 막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 느닷없는 뜻하지 않은 그런 기술 향상을 시켜준 것이 이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하고 이북하고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북을 고마워해야 돼요. 아셨죠? 옛날에는 무서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북은 우리가 강대국이 된 결정적인 도움을 준 매우 고마운 나라입니다. 국가인 줄 알았더니 저것도 나라인 줄 알았더니 나라도 아닌 그 이상한 종교 집단이 이북은 종교 집단이에요. 아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건 종교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종교 집단이에요. 이상한 종교 집단이 깡패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날라오는 풍선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선 그것도 그런 작용이 못하게끔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느닷없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뜻밖의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대처를 해온 것입니다. 아셨죠? 사실 그 핵무기도 우리가 이북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가이며 또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알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자꾸 그 당시에 자기네 군대를 전부 다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겁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동맹국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만들겠다고 비핵화를 약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북보다 훨씬 먼저 더 잘 만들 수 있었죠. 네. 근데 우리는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한 사람 머리통에서 나오니까 곳곳에 각자의 머리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 머리통에서 나오려니까 그리고 맨 위에 사람들은 배불러요. 정은이도 배불러요. 정은이만 배불러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런 게 능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망한다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북은 망하죠. 공산주의는 다 망합니다. 사회주의는 망해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망한다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북을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이북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북은 불량 국가답게 그것 역시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으면은 도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를 기만했어요. 쟤네들은 몰래가 거짓말만 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인민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돈도 보내주고 보내줬는데 그걸 인민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면 된다를 심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래 하면서 우리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풍산에서 폭발물이 온다. 그럼 우리 그걸 막을 걸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부시켜주는 게 이북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맙죠? 그건 그 머리를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감히 우리는 안 하죠. 그걸 감히 안 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부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가 아닌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핵무기는 못 만듭니다. 못 만들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또 만들다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무기를 개발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무슨 전부 다 천재로 알고 있어요. 이북이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북은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느닷없는 뜻밖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그런 고마운 나라가 바로 이북입니다. 아셨죠? 만약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그때는 그 비정상적인 김일성 일가 모두를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북이 아니면 감히 그런 걸 우리 못합니다. 그리고 이북은 이미 끝장난 나라입니다. 예, 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거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알죠? 뭐 김춘삼이니 뭐 이런. 쟤네들은 거기만도 못한 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거지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싸움보다 그들 스스로가 붕괴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예, 싸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미 저 끝장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 스스로가 붕괴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평화롭게 우리가 통일하는 방법이에요. 이북에 있는 눈먼 형제들이 눈을 떠서 부도덕한 이북을 바로 보고 대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북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만도 못하다느니 개만도 못하다느니. 개는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해요. 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냥 뭐 눈에다가 다리만 올리고 있어도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보는데, 개들이 하는 짓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웃는데 내 말은 좀 심각해가지고 웃음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진짜 수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북에 있는 눈먼 형제들은 걔네들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건 몰라요.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눈을 떠서 이북이라는 게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못된 나라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대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 없어요. 이북에 있는 인민들이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이북은 세계 제1의 폐쇄 국가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폐쇄 국가라고 해서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다. 이북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몰라요. 한국도 몰라요.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옆집 동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나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김성주는, 여러분들 김일성이라고 알고 있죠?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김일성이라고 알고 있죠?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거. 그 거짓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김성주예요. 김성주가 나중에 김일성이라고 도용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김성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김성주의 아버지, 어머니는 전부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본따서 이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은 종교국가라니까요. 자, 김성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다르게, 김성주가 똑똑하다면 이거 하나 똑똑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 어머니 보면
아버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버지 어디 나가서 맞아 죽었죠? 정말 하느님 지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맞아 죽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김성준은 그런 걸 다 알아요. 아버지가 맞아 죽을 이유를 다 압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봤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뭘 봤느냐? 김성주가, 김일성이가 똑똑하다면 이거랑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똑똑해지려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김성주가 볼 때는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것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다 믿는다 이거. 그걸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인간은 없어도 있다고 계속 설득하면 그것을 있다고 믿는구나 하며 모든 것을 속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북은 완전히 뻥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纯거짓말, 이른바 불화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이름 또한 김일성이라는 독립운동가 이름을 도용하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가 김일성이었어요. 외정시대 때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거 하나를 알았어요. 알고선 자기가 김일성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김일성이다라고 뒤집어 쓰고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장소와 인생 모두를 거짓으로 4살 때 무리를 걸었대요. 무리를 걸었다. 어디서 도용한 거예요? 예수 봉단 거죠. 그래서 김일성은 4살 때부터 걸어다녔대. 무리로다가 걸어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강요해서 거짓을 사실보다 더 진솔하게 믿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북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알고 보면 이북은 이렇게 인간의 약점 또한 가르쳐주는 고마운 나라인 것입니다. 예. 이북은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쉽게 말하면 보통 크리스찬들은 하느님을 믿어요. 그렇죠? 김일성은 뭐예요? 자기가 하느님이에요. 이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하느님이 직접 앉아 계신데 눈이 시퍼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북은 종교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자기네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는 게 이북이에요. 아셨어요? 네. 이북의 소식이나 사건 모두는 조작된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뻥뻥 거짓말하고 있죠. 저 김정은 저 자식 저거 돼지 같은 놈이. 요즘 또 무슨 이북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핵무기를 갖다 계속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북 국민들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족 자기네 그 백성들을. 하여튼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입니다. 행동도 다 거짓말이고. 이북에 대한 진실은 요즘 탈북하는 탈북민들의 입을 모아 가려내면 됩니다. 걔네들 말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들통나잖아요. 아직도 자기네가 이 대한민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굶어 돼지는 인간들이 웃기지 않겠어요? 예.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마음이 적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적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승리하는 건데, 쟤네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우습게 봐요. 근데 우습게 보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쟤네들 키도 전부 다, 쟤네들 평균 키가 155cm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 애들 전부 다 키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놀라요, 자기네들이. 저거 어디 가짜로다가 앞에 세우는 부대인가? 뭐 이렇게 나랑 똑같아 전부 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먹는 게 무슨 틀리는데. 예.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 적을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지, 와서 진짜로 보면은 마음이 확 쪼그라듭니다. 아셨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밥을 매우 적게 먹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쟤네들이 일부러 적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나라 간첩들이 가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매번 조금 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당시엔 공기는 밥그릇이 컸습니다. 엄청 컸어요. 지금 공깃밥하고 틀려요. 그 공깃밥이 한 9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먹던 사람들이 일본에 공깃밥 먹는 거 보고 그러니까 공깃밥도 조금 우리나라 공깃밥은 큰 거예요. 일본 저보다 더 작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거 먹는 걸 보고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이제 적게 먹는 걸 보고 부녀들이 이제 얕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부모자들이 그들 업신여고 돌을 들고 덤볐듯이 말입니다. 그게 행주산성이에요. 아셨습니까? 돌 들고 덤비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행주산성입니다. 이렇게 이북은 우리와 싸울 적수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싸울 적수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핵무기 가지고 뻥뻥거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핵무기 버금가는 거 있어요. 그거 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전쟁이 안 돼요. 때문에 그들 자신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떠서, 이북에 있는 인민들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떠서 김씨 일가를 멸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거기 붙어서 먹고 산다고 하니까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 알면은 대번에 멸망시킬 수 있죠. 예. 그나마 인간인이 뭘 모르니까 거기 그냥 붙어서 지금 얻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충실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하면 그냥 뒤집어 엎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이북 사람들한테 점점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북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 체제 속에서 서로가 간첩이야. 서로 간첩이야. 그래서 지옥보다 더 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지옥보다 더 심한 것이 이북입니다. 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행복한 거예요. 저희 가면 날마다 감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하느님을 빙자한 너무나 그 멍청한 지도자. 김정은이가 하느님을 빙자한 너무 멍청한 지도자죠. 저놈이, 나이도 어린 놈이. 지도자를 위해 이북은 잘해도 처벌받고 못해도 처벌받는 그런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뻑뻑하면 그냥 처벌 나가죠. 때문에 이북에 살고 있는 인민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빨리 깨달아 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 마음으로예요. 근데 이 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지들끼리. 그거 하나만 무너지면은 이와 같은 것만, 이북이 그렇게 저런 거짓말 왕국이다라는 것만 저 사람들 자꾸 인식시켜주고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러면 한 마음만 생기면 그냥 저 정권은 무너지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을 붙잡지 말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포기해야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하루라도 빨리 그 정권을 멸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북 정권을 빨리 멸망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이북의 지도자 김정은이 또한 죽지 않고 자식들하고 함께 살길 원한다면, 어차피 저 자식은 죽을 목숨입니다. 죽을 목숨이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자식들하고 함께 살길 원한다면,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어차피 민족의 반역자로 처벌받아야 돼요. 또 그걸 또 면하려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하고 타협을 해서 나라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예. 김정은이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무너지기 전에 타협해서 나라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무너질 나라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은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김정은이가 왜 안 죽느냐? 만약에 지금 저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은 소련도, 거기 러시아도 자기네가 우리도 힘썼다고 해서 쪼개먹겠다 그러고, 중국도 쪼개먹는데 한몫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쪼개먹는데 한몫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땅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빨리 통일시켜버리면은 쟤들이 접근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공로는 인정해서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냐 정은아, 이거 꼭 너는 꼭 통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은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세계 속에서 더욱 강하게 생존하는 길로 이끌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죠. 그래서 생존하는 길로 이끌어,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떳떳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북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지도자 밑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통일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 70년의 비극, 그것은 이렇게 사회주의 종교 국가가 몰락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이런 민족 정신은 이렇게 통일된 모습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결국 서양 사람들은 하나의 법칙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상으로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면 된다는 이 민족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통일된 모습으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